이번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주변에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중고차 매매상이 없으신 분들이 중고차를 살 때 팁,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해드리려고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어요. 예. 라니라니 튜브.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오해철입니다. 예. 제가 이번에 자동차를 하나 구매를 했어요. 전국 일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카라반을 끌 자가용이 필요했거든요. 앞에 자가용으로 끌어줘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차가 폐차가 돼서 한 1년 반 동안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카라반을 끌 차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기사들이 많이 안 좋은 거 많이 나잖아요. 뭐 중고차를 보러 가셨다가 감금도 당했다는 분도 있고, 그래갖고 뭐 중고차를 보러 갔다 원하지 않는 차를 덤탱이 쓴 경우도 있고, 차량을 샀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사고 차량이어가지고 또는 침수 차량이어서 보상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중고차를 살 때 저도 걱정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고차를 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바로 신뢰도, 신용도였습니다. 예, 그래서 가능하면 가장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곳, 뭐 지인이 중고차 딜러분이면 상관이 없는데 딱히 신뢰할 수 있는 지인주 없었고요. 자, 저희는 그래서 이 중고차를 믿을 만한 게 가장 중요해서 어떤 거를 가장 중요했냐, 아까 얘기했듯이 신뢰도, 신용이었어요. 요즘에 이제 많이 있습니다. SK 엔카도 있고요. 뭐 가까운 곳에 가서 매매상 타도 되는데 저희는 K카를 이용했습니다. K카. 자, K카. 어떠한 뒷광고도 없고 어떠한 협찬도 없이 내 돈, 내산, 내 돈을 주고 산 직접 후기입니다. 보험 처리가 뭐 됐는 게도 조금만 강에 있는 거에서 그건 어디가 보험 처리가 된 제가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을 샀어요. 지금은 제가 영상을 만들 때 2020년이고요. 그 2017년 차량이니까 약 3년 됐었고 3만 킬로밖에 안 탄 차량이었어요. 차량 외관은 뭐 당연히 깔끔합니다. 어딜 가든 중고차 외관은 다 깔끔해요. 예. 그리고 상태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둘러보고 나름 생각해서 뭐 가격대도 괜찮고 제가 원하던 거여서 딱 샀습니다. 자, K카는 참고로 이제 역사를 얘기하자면 아빠 일어나는데 K카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볼게요. K카는 예전에 SK 엔카에서, SK 엔카가 굉장히 크잖아요. 중고차 플랫폼이에요. 근데 중고차 플랫폼이지 SK 엔카가 차량을 직접 관리를 하진 않아요. 근데 그런 SK 엔카의 고마워 하라나. 하라이가 TV 보고 있어봐. 자, SK 엔카에서 예전에 중고차를 직접 매매를 해서 SK 엔카라는 이름을 걸고 중고차를 직접 판매했던 시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그때 판매하던 직접 부서가 그게 독립이 돼서 나온 게 지금의 K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K카에서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을 구매했어요. 저 이제 다 그렇게 다 했어? 네, 지금 거의 다 계약이 끝났고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서 듣고 등록 이전비 어떻게 되는지, 내야 될 금액들, 그리고 이제 보험사. 들었어?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감정이 나오실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결제 방식 어떻게 하실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취등록세는 현금이 이제 세금이다 보니까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런데 K카에서 구매한 차량이 라니라니 튜브. 약간의 문제가 있긴 있었어요. 예. 자, 참고로 먼저 저의 성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약간의 결함이 다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그래서 그게 마음에 쓰이는, 신경 쓰이는, 사실 중고차를 사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사람인데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고차를 샀어요. 예. 자, 그래서 저는 아마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 굉장히 예민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새 차를 샀어도 새 차에서도 결함을 느낄 만큼 굉장히 예민한 스타일입니다. 자, 어쨌든 K카에서 이거 샀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이 5년간의 무상 보증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차가 산 게 3년이었으니까 2년 동안은 무상 보증이 있으니까 설사 문제가 생겨도 큰 돈 들어갈 일은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차량을 사자마자 포드 전용 공장에 들어가서 검수를 쫙 한번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것저것 자질구레한 것들은 포드 자체 내에서 요런 거는 차량이 결함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교체를 해줬어요. 뭐 트렁크에서 나는 소리라든가 그
시트, 냉각 시트가 안 된다든가 이런 자질구레한 것들은 다 해서 다 손을 봐가지고 그런 건 다 조치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사실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주행 중에 시속 100km가 넘어가면서 차량이 떨림이 있는 거예요. 시속 60까지는 정말 정숙한 차량이 시속 100이 넘어가면서 떨림이 느껴집니다. 이게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포드 공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 포드 공장에서 시운전을 할 때 이걸 못 알아차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컴플레인을 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휠 얼라이먼트를 맞추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K카이트 업체한테 얘기를 했죠. 자,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휠 얼라이먼트가 봐야 된다고 한다. 나는 차량이 결함이 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뭐 모든 중고차 매매상이 그런 건 아니지만 좋은 중고차 매매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런 경우에 그냥 무시를 하는 경우 매매상도 많이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하지만 K카에서는 일단 그러면은 휠 얼라이먼트 비용을 저희가 제공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휠 얼라이먼트를 잡는 과정에서 포드 익스플로러 센터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아주 그러니까 큰 충격은 아니고 큰 사고는 아니고 어느 정도 약간의 충격이 바퀴에 전해지면서 휠 얼라이먼트가 안 잡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뭐 저는 잘 모르는데 마운트 쇼바라든가 뭐 그리고 드라이브 시프트라든가 이런 걸로 교환을 해야 되는데 드라이브 시프트는 포드에서 바꿔주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이제 하는데 견적이 좀 나왔어요. 예, 금액이 100만 원 이하지만 좀 부담이 되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제 입장에서 중고차를 K카를 믿고 샀죠. 예, 근데 포드에서 서비스 받을 건 다 받을 수 있는데 포드에서 이거는 원래 차량의 약간의 미세한 사고, 즉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결함이기 때문에 이거는 포드에서 보증을 못 해주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 보증을 해줄 수 없다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제 큰일 난 거예요. K카 전화를 해서 이 모든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를 하기 때문에 나는 이거는 K카가 어느 정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때 K카나 뭐 중고차 딜러가 우린 그것까지 못 해줍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되게 막막해요. 예, 이거 뭐 소송할 수도 애매하고요. 예, 그렇다고 이거 뭐 가서 땡짝을 거기서 배째를 하면 사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처음에 K카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결함이 발견됐다고 하면 고객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차량을 때 판매한 지가 2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해드리겠다. 다만 포드 공장에서 하는 견적 비용은 좀 비쌀 수도 있고 저희도 K카 자체 내에 있는 서비스 정비센터가 있으니까 이쪽에서 한번 받아보시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K카 입장에서는 그게 맞아요. 이거 이해해줘야 돼요. 왜냐면 그 포드 공장에서 과하게 청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K카 입장에서는 사실 중고차 팔아서 얼마 남는다고 그 금액을 다 부담하면 사실 뭐 어느 정도 잘 모르지만 수익 구조가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예, 저는 그걸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해를 한다. K카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정된 정비소에서 해야지 맞지만 그 차량을 산 소비자, 제 고객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포드가 약간 수입차 개념이니까 전용 공장, 포드 전용 센터에서 나는 수리를 맡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래야 그 제품도 정품으로 받을 수가 있고 수후의 관리도 좀 더 제가 잘 받을 수가 있고 포드에서 책임을 질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부탁을 드렸어요. K카에 자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하시더니 아주 고맙게도 포드 전용 공장에서 그 휠 얼라이먼트 관련된 부품을 교체를 하고 휠 얼라이먼트 잡는 서비스를 받으신 다음에 청구서를 K카로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왜 제가 K카에 대한 이걸 하기 시작했냐면 사실 중고차의 결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차를 다 뜬져 보지 않는 한은 제가 볼 때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당장 눈에 크게 보이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미세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 포드 공장에서도 처음에 시운전했을 때는 그 마운트 쇼바라든가 드라이브 시프트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거를 발견을 못 했었어요. 제가 시속 100km 넘으면서 계속 운전하면서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나중에 시운전하면서 그걸 알아낸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상황에서 K카 입장에서는 그것을 최대한 저희 고객 소비자에게 맞춰 주었다는 거죠. 예.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고차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사실. 예. 뭐 좋은 완벽한 중고차를 만나면 최고. 하지만 약간의 결함이 있을 때
적어도 이 중고차를 판매한 매매상이나 딜러분이 얼마나 자신의 물건에 책임을 지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K카가 회사 입장이다 보니까 자신의 그 판매한 차량에 대한 책임을 더 잘 지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지금 중고차를 거래하면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현재 어쨌든 여전히 뭐 미세한 문제는 이렇게 자꾸 신경 쓰지만 제 성격상 그래요. 어쨌든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뭐 문제점 중에 90%가 해결이 된 상태에서 지금 차량을 아주 행복하게 운전을 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K카에서 어떠한 협찬금을 받고 이 영상 제작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물품이라든가 뭐 현금이라든가 뒷 광고 의료를 받은 게 없어요. 다만 제가 중고차를 거래하기 전에 중고차에 대해서 진짜 많이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분들이 중고차를 매수를 사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K카 정도는 제가 정말 믿고 추천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건 개인마다 경험에 따라서 K카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질 분도 있을 거고요. 안 좋은 경험을 하신 분은 당연히 안 좋은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는 좋은 경험을 했고, 그리고 이게 믿을만해서 저는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게 차후로 그 중고차의 거래에 대해서 좀 불안하신 분들은 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번 차를 오랫동안 탄 다음에 또 중고차를 사게 된다면 어디서 구매할 것 같냐고요? 당연히 저는 K카에서 다시 구매할 겁니다. 예. 자, 모두가 다 신용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자신이 하는 말에 책임지고 자신이 파는 물건에 책임지고 설사 그게 자신에게 손해를 입힌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으면 사실 이런 영상 제작할 일도 없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봐줘서 감사합니다. 여행작가 오이차였습니다. 바이바이.